그 다음 문장도 심각해요. 혹시 사주를 믿으시나요? 잘해달라. 나도 잘하겠다. 진짜 여기서 느껴지지 않나요? 취업하기 너무 싫어하는 게 직업관. 모든 것은 등가 교환되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마무리하는 지금 너무 솔직하게 작성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이제서야 이 자기소개서의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안녕하세요. 항상 오랜만에 영상을 찍네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오랜만이네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찍었을 때보다 머리가 한 이만큼은 더 긴 것 같아요. 이 긴 머리만큼이나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취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번아웃이 와서 퇴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번아웃이 남아있는 상태로 퇴직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취업을 너무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상태에서 자기소개서를 썼었는데 그게 너무 웃겨서 오늘 그걸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문장부터 엄청 지독한데요. 자기소개. 전 다이아몬드입니다. 그 다음 문장도 심각해요. 혹시 사주를 믿으시나요? 저는 사주 자체를 맹신하는 편은 아니나 사주풀이라는 행위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동일한 사물과 현상에 대해 역술가마다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공된 작은 금, 흔히 다이아몬드로 표현되는 사주입니다. 진짜 TMI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 어떤 역술가는 보석사주이기 때문에 스스로 빛나야 하고 본인이 주목받고 반짝이는 예술가나 연예인 같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역술가는 보석사주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가치를 높이고 더 돋보이게 하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홍보일이 잘 맞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진짜 싫어해요. 제가 진로 고민이 진짜 심각했거든요. 내 글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고 안 될 것 같다, 마케팅을 계속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사주를 여기저기 많이 보러 다녔는데 진짜 딱 반반이었어요. 여기 가면 너는 보석사주니까 스스로 빛나야 하고 네 일을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 여기를 가면 너는 이런 반지나 목걸이처럼 세공된 보석이기 때문에 차공자를 빛나게 하는 마케팅이나 홍보 일이 잘 맞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혼란스러웠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맥락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6년 이상 마케팅 업무를 하면서 무언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 지금의 삶이 나의 이상과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꽤 오랫동안 해당 부분에 대해 고민을 거듭한 결과는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일단 나를 갈고 닦으면 된다는 것. 내가 빛나면 빛날수록 내가 속한 곳도 빛날 테고 그곳이 더 빛나면 빛날수록 나의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한 고민을 이력서에다가 이렇게 길게 써놨어요. 저는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간혹 대체 이 그림이 왜 그렇게까지 고가로 책정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작품을 사는 사람 중 일부는 정말 해당 작품에서 큰 영감을 얻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작품을 그린 작가의 이름과 가치를 구매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작가가 작품을 만들고 그 작품들이 모여 하나의 유명 작가를 만들지만 결국에는 그 작가가 또 작품을 만듭니다. 이처럼 제가 속한 곳을 빛나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저도 빛나게 될 것이라는 걸 압니다. 저는 제 가치를 위해 회사의 성장을 도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지원자는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회사를 향한 맹목적인 애사심? 이런 걸 조금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마지막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애사심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편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지만 회사와 사람의 관계도 늘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근데 애사심을 동기로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은 회사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약간 업무의 퀄리티가 좀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회사가 아무리 똥을 던져도 내 거니까 일을 하자, 내 거니까 내 일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다만 번아웃은 오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면접 때도 했었었는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독특한 사고관을 가지셨네요. 자기만의 세계가 확고하시네요. 라고 약간 얘기하시더라고요. 썩 좋은 뉘앙스는 아니죠. 근데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엄청 유쾌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게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자기소개서의 꽃이죠. 본인의 강점. 저는 업무 길눈이 밝은 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가장 큰 강점은 열심히만 하기보다는 현명하게 일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능동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업무의 한계점을 정해놓지 않고 하나의 일을 맡았을 때 성료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습니다. 제가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 중간에 껴있어서 울분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이력서에다가 다 써놨더라고요. 기획은 길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성이나 망원경으로 혹은 그 길을 걸어본 사람과의 인터뷰로 길을 설계할 수야 있겠지만 동행이 어떤 방식으로 길을 가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단으로 가면 금방일 길이지만 동행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무조건 빠른 길이라고 계단을 오르길 강요하면 동료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게다가 자전거가 얼마나 무거울지에 대한 이해나 공감이 부재한 채로 바퀴도 있고 그냥 굴리면 되지 않나? 저것 때문에 20분이면 될 길을 3시간을 돌아가야 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에서부터 트러블이 시작되게 됩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험한 길을 동행할 동료와의 길에선 이해와 공감이 최우선입니다. 분명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실무를 모르는 상부의 입장에서는 그게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실무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지시를 그대로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상부를 설득하는 데에 쓰거나 아니면 실무단의 일을 덜어서 하는 데에 썼던 것 같아요. 많은 경우 기획을 하는 팀과 실행을 하는 팀에서 불거지는 커뮤니케이션 오류는 대체로 서로의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저는 기획 분석을 베이스로 하고 있으나 디자인이나 영상 편집 등을 부차적으로 배웠고 직접 배울 수 없는 퍼블리싱이나 제품 개발의 경우 최대한 해당 팀과 많은 의사소통을 하고 계속적으로 질문하며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렴풋이나마 제작 스킬을 익히니 제작팀과는 또 다른 시야에서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툴의 스킬적인 부분으로는 어려운 일들을 꼼수로 우회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 콘텐츠를 진행할 때 소속사에서 뒤통수를 깎아달라라는 무리한 요구를 해온 적이 있는데 영상팀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으나 저는 300여 장의 프레임을 자동화해서 보정함으로써 직접 영상 수정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작팀에게 더 큰 신임을 받았고 이후 프로젝트에서는 제작팀도 최대한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더 노력해줬었습니다. 이건 중간에 껴서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일인데 소속사에서는 뒤통수가 수정이 안 되면 이 영상을 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영상팀에서는 수정할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냥 영상을 이미지로 싹 다 받아서 수정한 뒤에 다시 뭉쳐서 영상으로 만들었었어요. 당시에는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요거 덕분에 제가 백수 기간을 조금 더 풍요롭게 보낼 수 있었어요. 종종 외주로 얼굴 윤곽 보정 이런 거를 받아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쁜 말인 듯 좋게 써야 하는 본인의 단점. 저는 강강약약 성향입니다. 강의 뽑는 입장에서는 진짜 단점이겠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 가장 큰 단점은 단연 강강약약 성향입니다. 물론 논리적 근거와 설득력 있는 업무 지시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해 해당 프로젝트를 성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저는 조직을 이끄는 리더의 촉이라는 형이상학적인 무언가를 믿습니다. 따라서 리더가 자신의 의견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라고 단언한다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최선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업무 진행에 있어 위에 열거한 논리적 설득이나 확신을 기반으로 한 리더십이 아닌 본질과 어긋난 방법으로 강압적인 의견을 필요시에 쉽게 굽히지 않습니다. 예로 이전 회사에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 타 팀과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명백하게 합리적인 방법이 있었음에도 본질에 대한 논리적인 토의가 아닌 우리 팀장이 맨사야 맨사라는 식으로 언쟁이 오갔다기에 그날 맨사 시험에 응시해서 맨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내가 붙는 걸로 봐서 맨사가 진짜 별게 아니구나. 첫 회사에서 너무 어린 나이에 팀 리더와 PM 역할을 맡게 되었을 땐 나의 팀, 나의 팀원들에 대한 애착으로 업무 과포화를 만드는 일이 많았습니다. 당시 스타트업에서 린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역할이었으나 팀원들의 업무 완성도가 도저히 피드백으로 될 정도가 아닐 시 담당자에게 계속적인 수정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미안하다는 이유로 직접 다시 해버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렇게 제 앞으로 쌓이는 업무량이 한계치를 넘고 번아웃이 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인 뒤에야 알게 된 것은 그게 더 담당자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또한 그 사람의 성장도 가로막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문에 그 후로는 세밀한 업무 가이드를 만들거나 관련자들을 모아 짧게 교육을 하는 방법들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사실 여기는 안 썼지만 대표님께 직접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이, 나는 팀장 못한다. 그때 대표님께 말씀드렸던 게 스타 플레이어가 스타 감독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느냐. 대표님은 왜 스타 플레이어를 낭비하려고 하시느냐. 스타 플레이어. 흔쾌히는 아니지만 받아들여 주셔서 팀장인데 팀장 아닌 팀장 같은 역할을 했었죠. 자, 이제 이 자기소개서의 클라이막스예요. 직업관. 모든 것은 등가 교환되어야 합니다. 심상치 않죠? 요즘 많은 회사들이 이끌거나 따르거나 비켜서라 라는 말을 많이 제시합니다. 저는 이끌 수도 따를 수도 비켜설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저도 믿어주고 끌어주는 리더와 회사를 원합니다. 초반에 기술했듯이 저는 회사와 제가 갑과 을의 관계이기보다는 노동력과 재화를 교환하는 거래처이자 회사의 성장이 내 성장이 될 수도 있고 내 성장이 회사의 성장이 될 수도 있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동행하는 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여기서 느껴지지 않나요? 취업하기 너무 싫어하는 게 노동력과 재화를 교환하는 거래처입니다. 회사는. 제가 가진 주관 중 가장 사랑하는 바는 제가 역지사지가 체화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제가 하기 싫은 일을 요구하지 않고 베풀지 않은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회사가 나를 믿어주고 끌어주길 바라는 만큼 저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충실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잘해달라. 나도 잘하겠다. 자기소개서를 마무리하는 지금 너무 솔직하게 작성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이제서야. 하지만 이전 회사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면접을 보고 채용하면서 솔직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해지자라고 결심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조금 덜 솔직했어도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조직에는 그 조직만의 특성이 있고 제가 그 조직에게 필요한 인재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제가 거짓으로 어떠한 조직에 들어가 누군가의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일도 없어야 하며 또한 잠자는 시간 빼고 가장 오래 머물 제 조직을 고르는 데 있어 쉬이 비켜설 일도 없었으면 합니다. 때문에 당찬 포부나 무조건적인 겸손함보다는 나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바라는 바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너무 긴 글이 되어버린 자기소개서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긴 영상이 되어버린 이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기소개서의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이 자기소개서에 공감해주고 유쾌하게 받아들여준 회사에 입사를 해서 지금 6개월째 잘 다니고 있고요. 물론 그 외의 회사들에서도 면접 제의가 오기는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자기소개서 때문이 아니고 제가 포트폴리오를 영상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영상이 이 채널 조회수만큼 조회수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아 포트폴리오 때문인 걸로 생각이 되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일단 포트폴리오를 먼저 보고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이 자기소개서가 포함된 이력서를 보내드렸더니 귀하는 저희 회사와 맞지 않는 인재상인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신박하다, 특이하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다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보고 인상 깊어서 저를 불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이 있어서 2주간 부산에 다녀오면서 면접을 2주를 미뤘는데 당연히 TO가 차겠지 했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2주 뒤에 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되게 감동이었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CO랑 CEO 이렇게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CEO 분이 제 자기소개서를 엄청 열심히 읽고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이런저런 질문도 해주시고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드디어 나를 이해하는 나의 업무 역량 말고도 나라는 인간 자체를 이해하는 회사를 만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합격한 뒤에 바로 뒤에 잡혀있던 면접들을 다 취소하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어쩐지 면접 때 너무 과묵하시다고 했더니 CEO분은 자기소개서를 안 읽고 들어오셨더라고요. 포트폴리오만 보셨더라고요. 저의 직속 상사분이십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바쁘시니까요. 여튼 저는 이 될 대로 되라 자기소개서 덕분에 저랑 잘 맞는 회사를 만나서 잘 다니고 있고요. 초반에는 유튜브랑 병행을 하면 분명 어딘가에는 구멍이 생길까봐 유튜브를 아예 접었었는데 이제 회사에 익숙해지기도 했고 무엇보다 조금 오래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직장인 브이로그를 한번 시작해볼까 하고 이렇게 다시 영상을 켰어요. 앞으로 재미있는 영상 많이 가지고 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할까요?